생활 패턴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일어나는 시간부터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항상 새벽 출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새벽 4시 반, 막 5시 이렇게 일어났었거든요. 아침 6시에 자요. 그래서 오후 1, 2시쯤 일어나고요. 맞아, 작곡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걸로는 전 세계 월드랭킹 1위일 거예요. 어머님이 평생 동안 걱정을 하셨던 게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지.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 시간까지 잠을 자?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6시에 잤으면 7시간밖에 안 잔 거야. 새벽 3시에 뭐해? 이러고 나가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주위에 많았고 저작권협회에서도 오전에는 전화를 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땐 제가 아니거든요. 짜증과 막 욕설까지 막 하면서 막 일어나요, 제가. 신혼인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제가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요. 뭐 한 2시? 2시 정도? 그냥 먼저 자면은 제가 좀 마음 편하게 더 늦게까지 이렇게 좀 일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다르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좀 불편해요, 좀 걱정이죠. 약간. 남녀가 이렇게 다르면은 서로 간에 양보도 하고 그래야지 좀 뭔가 이제 맞춰가는 게 있을 것 같았는데 생활은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렇지. 정작 사는 저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잘. 요즘에는 결혼이 조금 늦어지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19, 20에도 결혼을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좀 결혼 연령이 이제 늦어지면서 본인의 어떤 생활 패턴대로 거의 30년 이상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맞춰서 살아야 되고 함께 해야 되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연애와 결혼은 다른데 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5가지 정도 잘 맞춰야 100년 해로를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5가지가 첫 번째는요. 부부의 부부의 성생활. 2번째는 재정 상태. 3번째는요. 부부의 생활 리듬을 서로 잘 맞춰 나가야 된다고 해요. 또 4번째는 가사 분배. 진짜 자녀가 태어나면 육아, 양육을 잘 서로가 분배해서 맞춰 나가야 되고요. 5번째는요. 남사친, 여사친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맞춰가야 된다. 돈 스파이크 씨와 또 하윤 씨 이 2 부부는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는 분명하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종달새 하윤. 올빼미 돈 스파이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체 리듬이 극과 극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분이서 그 생체 리듬 사이클이 이제 안 맞다는 걸 사실 결혼 전에도 연애하실 때도 분명히 느끼셨을 그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느꼈죠. 왜냐면은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그 일하시는 곳 주위에다가 아지트를 하나 이렇게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아지트에서 이제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 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밤 11시에서 11시 반이 되면은 신데렐라처럼 집에 가시는 거예요. 거의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밤 11시만 되면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되게 급하게. 근데 저는 급한 거 아니었는데 되게 급하게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돈 스파이크한테는 급하죠. 되게 그때가 몇 살 때였었네요? 작년이요. 그거는 그럼 지금- 작년이에요. 41살, 82년.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은 86살이었어요. 나이가 저는 46, 40인데 그냥 좀 만나도 아니면 말지 할 수 있는 나이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맞나 넘어가가지고 이게 진짠가가 되는 거예요. 밤에 전화를 절대 안 받아요. 잘게요 그러면 전화가 안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그러면 잠을 못 잤대요. 이상하다. 네. 매일 피곤해 아침에. 근데 11시만 되면 집에 가서 잔다고 그러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약간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밤에 사시는 곳에 주차장을 한번 갔어요. 네. 저 끝에 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 나올래다가 다시 차로 돌려서 가서 세워가지고 안을 봤어. 아니요. 본넷 뒤에 손을 아이고 살짝 세상에. 얹어가지고. 본넷 뒤에 손을 아이고 살짝 세상에. 약간 소름이.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라는 게 뜨거우면 어디 갔다 온 거니까. 어머머머머. 의심이라는 게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싹을 딱 끊지 않으면은 이거를 저거 안 만들어 보면은
금방 들어온 걸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이 계속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이제 어머님 백부 다 말씀드렸더니 진짜로 집이 좀 약간 보수적이고 엄하시고 굉장히 저희 집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외박이 정말 일체되지 않았고 저는 다른 데서 잠을 잘 못 자고 집에서 한두 시간이라도 자야 돼요. 예민한 그 핸드폰에 울리는 그 소리에도 깨야 되고 이 불빛에도 날이 밝아지면 놀래서 깨고 그래서 항상 다 이렇게 닫아놓고 자고 막 이런 거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워낙 또 예민하고 저는 잘 때 또 코도 골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고 해서 잘 때 저는 집에 들어와도 새벽에 되면은 재워놓고 내려와 있어요. 1층에 거실에. 내가 영유아 재우듯이 재워놓고 네, 그리고 잠도 안 오고 벌 받는 기분이고 위에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오빠 소리 나면은 이제 올라가죠. 또 이제 깨요. 자다가 옆에 없으면 제가 예민하니까 없어도 깨고 깨서 또 불러요. 그래서 제가 와 이래가지고 진짜 나중에 각방을 쓰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이제 왜냐하면 이게 노력은 하는데 계속 안 맞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점점 쌓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둘이서 뭔가 모든 걸 다 같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염려가 좀 되는 면이 많아요. 교집합이 별로 없어서 너무 그러니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얘 그래도 가운데에서 약간 그 주변에 있으면 조금 맞춰 나갈 텐데 한 분이 깨어 있을 때 한 분은 주무시고 계셔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네. 제가 아침을 원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2달 동안 먹은 아침의 횟수가 20살부터 45살까지 먹은 횟수랑 비슷할 거예요. 저는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 두 달에 25년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네. 거의 뭐 한 이틀 걸로 하루씩 아침 먹으니까. 아니, 저는 항상 새벽에 출근을 했었으니까 17년을 진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이 제가 일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면서 네. 힘이거든요, 진짜. 그래야 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고 아침을 꼭 먹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배고프니까 오빠도 배고플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깨워서 이제 먹지 않았던 아침을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요즘엔 좀 오빠가 배고파하긴 하더라고요, 아침에. 집에 왔는데 밥을 차려놓으면 또 밥을 또 안 네. 먹을 수도 없고 네. 그럼 또 미안하고. 네.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도 하시니까 수면 시간이나 기상 시간을 그래도 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들이 많아지셨지만 사실 어느 나이 때까지는 그냥 우리가 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생활 패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되게 불편한 일이 많거든요. 일단 학교 같은 경우는 등하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나는 오후 5시에 등교할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걸 맞추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났어요? 정말로, 학교 시간에는 어떻게 네. 정말로 학교를 매일 지각을 한 거예요. 학교를 매일같이 지각을 하고 어머님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셨어요. 물을 갖다가 대야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육두문자가 아침마다 왔다 갔다 거리고. 근데 이제 이게 일어날 때 제가 그래도 못 일어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담임선생님한테 양해두고 가고 이 그 시점까지는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이러고 그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생리적인 리듬에서 수면 패턴이 이제 완전 올빼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올빼미인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엄청 오해를 많이 받아요. 게으르고 불성실하다. 왜냐면 이제 아침에 등교하는 것부터 안 되니까 세상 이런 애가 다 있나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그락을 쓰고 정말 막 거의 뭐 무슨 난리 난 것처럼 한 50분 깨워야지 그때 조금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부모하고 사이도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일단 게으르거나 불성실하다고 오해를 받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상황도 그런 일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돈 스파이크 씨는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지죠. 내가 또 이랬구나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녹음실에서 이제 제가 흡연을 하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그 소파가 그 인조가죽 소파였는데 이렇게 타고 그 녹음실 부스 안에 연기가 이렇게 검은색 연기가 이렇게 위험하다. 제 옷에 불이 붙어서 이만큼 탔을 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그 일어날 때 그것도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은 잘 기억 못해요. 못해요. 일어날 때도. 약간 금전적인 손해 본 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왜냐면 제가 이제 편곡 일을 하는데 녹음실에 오케스트라를 부르고 자느냐고 못 가진 적이 있어요. 어머. 15인조 오케스트라가 와가지고 딱 준비를 하시고 아이고.
뒤에 가수들이랑 프로듀서랑 다 와 있는데 제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래는 제가 뭐 한 200만 원 정도를 받고 가기로 했는데 거꾸로 한 4, 500만 원을 물어냈죠. 아, 그분들이 비용들이랑 오셨으니까. 녹음실 비용. 뭐 공연을 늦게 간다든지 아니면 녹음을 빵꾸 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잠을 안 자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이 있으면. 안 자는 건 자신 있으니까 아예 안 자버리고 지금 거의 일주일에 3번, 4번 자요. 이틀에 한 번꼴로 잔다고? 야, 이거 너무 힘들 것 네. 같은데. 그냥- 건강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생리적인 반응들은 음. 본인 고유의 면들이 되게 많아요. 수면은 이게 이제 오랫동안 안 맞으면 이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이제 막 깨우면 이제 막 짜증을 낸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왜 나를 괴롭혀가 되는 왜 당신은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부부의 어떤 삶 속에서 너무 큰 갈등이 유발될 수 있죠. 네. 미국의 이제 네브라스카의 브리그함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잠자는 시간대가 다른 부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혼 생활에 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노력을 해봐야 계산을 해보면 최대 1시간 30분 정도밖에는 그 노력해서 맞출 수 있는 시간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로 다른 수면 시간들, 수면 사이클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이거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틈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치열하게 함께 의논해서 요 깨어있는 요 교집합 시간만큼은 정말 뜨겁게 치열하게 같이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의논하고 이걸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